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린 메릴랜드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69, 69번째 이야기인데요. 세상으로 나간 여섯 친구. 아마 제가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그 욕망이 막 잃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야기로 이 마음을 이제 이렇게 가라앉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세상으로 나간 여섯 친구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옛날에 못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재주가 많은 남자가 살았대요. 이 남자는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고 씩씩하게 싸웠지만 전쟁이 끝난 뒤 받은 급료라고는 딱 동전 3푼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자가 말했겠죠? 날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가서 손발이 맞는 친구들을 찾아야겠군. 그러면 왕도 나라 재산을 몽땅 내놓아야 할걸? 남자는 씩씩거리면서 숲으로 들어갔다가 어떤 남자가 아름드리 나무 6그루를 마치 풀 6줄기처럼 잡아 뽑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 내 부하가 돼서 세상으로 나가볼 생각 없어? 좋아. 하지만 우선 이 나무를 엄마한테 갖다 드려야 해. 남자는 나무 한 그루로 나머지 5그루를 묶어서 어깨에 메고 성큼성큼 가버리더니 잠시 뒤에 대장에게 돌아왔대요. 대장이 말했겠죠. 이제 우리 두 사람은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두 사람이 한참 가다 보니 사냥꾼 하나가 총으로 뭔가를 겨냥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대장이 물었겠죠. 이봐, 뭘 쏘려는 거야? 심리밖에 다람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녀석 코 위에 파리가 앉아 있거든. 파리 왼쪽 눈을 쏘려는 거야. 사냥꾼이 대답했죠. 나랑 같이 가자. 우리가 함께 있으면 온 세상을 다 휘젓고 다닐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냥꾼도 같이 나섰답니다. 한참을 가던 세 사람은 물레방아 7개가 힘차게 돌아가는 것을 봤고 바람 한 점 없어서 봤고요. 바람이 한 점 없어서 나뭇잎 하나 꼼짝하지 않은데 말이에요. 대장이 말했겠죠. 물레방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군. 아무 데서도 바람이 안 부는데. 그리고 부하들과 심리증 가다 보니 나무 위에 한 사람이 앉아서 한쪽 콧구멍은 막고 나머지 한쪽 콧구멍으로 콧바람을 부는 게 보인 거야. 물론 대장이 물었겠지? 그 위에서 뭐 하고 있나? 여기서 심리밖에 물레방아가 7개 있는데 그걸 돌리는 거야. 남자가 대답했겠죠. 나랑 같이 가자. 우리 넷이 함께 한다면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닐 수 있어. 그러자 바람꾼도 같이 나섰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어떤 사람이 한쪽 다리로만 서 있는 게 보였죠. 다른 한쪽 다리는 떼어서 옆에다 내려놓았고요. 이봐, 그거 참 쉬기 편하게 해놓았군. 대장이 말했겠죠. 나는 달리기꾼이여. 너무 빨리 달리지 않으려고. 한쪽 다리는 떼놓고 있는 거지. 다리 2개가 있으면 새가 나는 것보다 더 빨리 달리거든. 남자가 대꾸 있겠죠. 나랑 같이 가자. 우리 5이 함께 한다면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닐 거야. 그 남자도 따라 나섰어요.
얼마 안 가서 일행은 한쪽 귀에 작은 모자를 얹어놓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장이 말했죠. 그게 무슨 꼴이람? 모자 하나 똑바로 못 쓰나? 바보 천치처럼 보이잖아. 그럴 수가 없어. 남자가 대꾸했죠. 내가 모자를 똑바로 쓰면 죄송해요. 내가 모자를 똑바로 쓰면 얼음이 꽝꽝 얼거든. 하늘을 날던 새도 얼어서 떨어질 지경이라니까. 그럼 나랑 같이 가자. 우리 6이 함께하면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닐 수 있을 거야. 대장이 말했죠. 6사람은 시내로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왕이 써붙인 방을 봤죠. 공주와 달기 시합을 해서 이긴 사람을 사위로 삼는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는 사람은 목을 내놓아야 했답니다. 대장이 왕 앞에 나섰어요. 제 대신 부하를 내보내겠습니다. 대장이 말하자 왕이 대답했죠. 그렇다면 그 녀석도 발이 목숨이 되는 거야. 졌다가는 너뿐만 아니라 네 부하목도 날려버릴 테니까. 그렇게 약속을 한 뒤 대장은 부하들에게 가서 달리기꾼의 다리를 붙여주면서 말했겠죠. 빨리 달려서 이기도록 해야 해. 근데 왠지 임금이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아요. 좀 관교할 것 같아요, 왕이. 시합은 멀리 떨어진 우물에서 먼저 물을 길어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였죠. 달리기꾼도 물동이 하나, 공주도 물동이 하나를 받았어요. 공주는 당장 달리기 시작했고, 하지만 공주가 몇 발짝 떼기도 전에 달리기꾼은 벌써 구경꾼들 눈앞에서 사라지고 없었죠. 마치 바람이 휙 불며 지나간 것 같았죠. 달기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물에 다 물동이에 물을 가득 담고 되돌아서 달렸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몸이 피곤해졌어요. 달리기꾼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땅바닥에 누워 잠깐 눈을 붙였어요. 깊이 잠들지 않으려고 불편하게 말의 해골을 베고서 말이죠. 그러는 동안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발이 빠른 공주도 열심히 달려서 우물에 도착했고 물을 물동이 가득 싣고 나서 돌아가던 공주는 누워 잠든 달리기꾼을 보고는 기뻐하며 말했죠. 저 녀석은 이제 내 소나기에 든 거나 다름없어. 그러고는 달리기꾼 물동이에 물을 쏟아버리고 다시 뛰어갔죠.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냥꾼이 성 위에 서서 그 일을 모두 지켜보지 않았더라면 대장은 영락없이 내기에서 졌을 거예요. 사냥꾼이 말했죠. 그래도 공주는 우리한테 못 이기지. 사냥꾼은 총에 총알을 넣은 다음 달리기꾼이 베고 자던 말의 해골을 멋지게 쏘아 날려버렸죠. 머리카락 하나 안 다치고 깨어난 달리기꾼은 깜짝 놀라 튀어 일어나서는 자기 물동이는 비어있고 공주는 벌써 저 앞에 가고 있는 것을 보았죠. 하지만 그 정도로 풀이 죽을 사람은 아니었죠. 달리기꾼은 물동이를 집어들고 다시 우물로 가서 물을 채운 다음 공주보다 10분이나 먼저 도착 지점에 닿았답니다. 봤지? 이제야 다리가 좀 풀렸군. 지금 달린 건 달린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왕은 끙끙끙 알았어요. 공주는 더했고요. 신분 낮은 퇴역군인하고 결혼할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깜깜했겠죠.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군인 패거리를 쫓아버릴 궁리를 했어요. 왕이 공주를 달랬답니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저 녀석들이 다시는 얼굴을 내밀지 못하게 할 테니. 그러고는 6사람에게 가서 말했죠. 이제 다들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지내지 그래. 그러고는 바닥과 문이 모두 새로 되어 있고 창에도 새창살이 쳐져 있는 방으로 데려갔어요. 방 안에는 음식이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이 있었죠. 들어가서 실컷 먹게나. 왕이 말하고는 6사람이 모두 들어가자 밖에서 문을 잠그고 빗장까지 걸었죠. 그리고는 요리사를 불러서 방 밑에 불을 떼라고 일렀어요. 요리사는 시키는 대로 했죠. 자, 그러면요. 이 여섯 뭐라 그래야 되죠? 갑자기 6친구들. 이 6친구들 제주군 중에 어떤 친구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어떤 친구였죠? 처음에는 나무를 벤 친구였나요? 자, 그래서 방 안에서 음식을 먹던 6사람은 어쩐지 더워지는 것 같았고, 그러더니 새로 된 방은 자꾸자꾸 뜨거워졌어요.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문과 창문은 모두 꼭꼭 잠겨 있었죠. 6사람은 왕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꾸민 흉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봤자 소용없지. 귀에 모자를 쓴 남자가 말했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그 철새문을 열 생각만 했네요. 일단은 더운 걸 식혀야겠죠. 얼음 한 판 얼게야겠군. 이 열기도 못 당하고 슬그머니 물러날걸. 그러면서 모자를 똑바로 쓰자 당장에 얼음이 얼면서 열기가 가셨고 식탁의 그릇에 안 음식들도 얼어붙었대요. 몇 시간이 지난 뒤 모두들 뜨거운 나머지 숨막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한 왕은 문을 열고 들여다보았죠. 하지만 6사람은 모두 아무 탈 없이 팔팔하게 살아있었대요. 게다가 나가서 불 좀 쐬고 싶다는 거였어요. 방 안은 그릇 속 음식까지 얼어붙을 정도로 춥다면서요. 왕은 노발대발하면서 요리사에게 가서 왜 시킨 대로 하지 않았느냐고 야단을 쳤죠. 요리사가 대답했어요. 불은 엄청나게 뗐는데요. 직접 보세요. 그 말대로 무쇠 방 밑에서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6사람을 없앨 수 없겠다고 왕은 생각했죠. 골치 아픈 6사람을 쫓아보낼 새 방법을 궁리하던 왕은 대장을 불러 말했죠. 공주를 데려가는 대신 황금을 갖겠다면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주마. 예, 폐하. 제 부하 하나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금을 주시면 공주님을 포기하죠. 왕이 기뻐하면서 대장이 기뻐하자 왕이 말했어요. 열 나흘 후에 와서 가져가겠습니다. 대장은 나란 재봉사를 모두 불러 모아서 10나흘 동안 꼬박 앉아 커다란 자루를 만들도록 했죠. 자루가 다 되자 나무 6그루를 한꺼번에 지던 나무꾼이 왕 앞으로 나갔답니다. 왕이 말했죠. 자루를 어깨에 메고 있는 저 녀석 덩치 좀 보게. 큰 자루에 금이 얼마나 들어갈지 생각하니 왕은 눈앞이 캄캄해졌죠. 힘센 남자 16명이 황금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그 상자를 한 손으로 집어 자루 속에 담고 말했죠. 좀 더 가져와. 바닥에 깔리지도 않았잖아. 왕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이 자꾸자꾸 실려왔지만 자루는 절반도 채 차지 않았답니다. 더 가져와. 아직도 텅 비었어. 나무꾼이 소리쳤겠죠. 금을 가득 실은 마차 7,000대가 온 나라 안에서 모여들자 나무꾼은 마차를 끌던 황소까지 함께 자루 속에 집어넣었어요. 째째해서 볼 수가 있나. 자루를 채우려면 닥치는 대로 넣어야지 뭐. 모두 다 집어넣자 나무꾼은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야겠군. 자루가 다 안 차더라도 주둥이는 묶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는 자루를 가볍게 등에 들러매고 친구들과 함께 길을 나섰어요.
온 나라의 재산을 고작 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을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왕은 군대를 불러 모아 그 6사람을 쫓아가 잡고 자루를 다시 빼앗아 오라는 명령을 내렸대요. 곧 2개 연대 병력이 6사람을 따라잡고는 외쳤죠. 너희들은 이제 포로다. 금이 든 자루를 내려놓아라. 안 그러면 몽땅 목을 뺄 테다. 뭐라고? 바람꾼이 말했겠죠. 우리가 이제 포로라고? 그 전에 너희들이 몽땅 하늘로 날아갈걸. 그러더니 한쪽 콧구멍을 막고 다른 쪽 콧구멍으로 바람을 내뿜었습니다. 2 연대 병력이 일제히 하늘로 날아올라 산 이쪽 저쪽으로 뿔뿔이 흩어져 날아갔죠. 상사 한 사람이 소리쳐 애원을 했죠. 자기는 9군데나 부상을 입은 용감한 군인이니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바람꾼이 바람을 조금 늦추자 상사는 무사히 땅으로 내려왔죠. 바람꾼이 말했어요. 자, 왕에게 가서 군대를 더 보내라고 해. 모두 다 공중으로 날려버릴 테니까. 그 말을 전해들은 왕이 그냥 가게 두어라. 당할 재주가 없구나. 그래서 6사람은 금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골고루 나눠 가진 뒤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 5형제 이야기인가요? 우리나라 이야기에도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조금 유사한 게 좀 있어요. 뭐 콧바람 쐬는 거, 힘이 천하장사인 거, 이런 것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께 그 그림책도 읽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밖을 한번 여행을 떠나보세요. 사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불공평한 나라이면 틀림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자본에 의해서 얼마든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줏대 없는 나라가 되어 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먹을 수도 없는 또 쓸 수도 없는 물건들을 생산해내는 것이 허가가 되는 나라잖아요. 정말 대단한 나라죠. 그죠, 여러분? 이런 나라를 여러분 등지고 여러분의 적성과 여러분의 실력과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찾아 떠나심이 어떠신지요? 김구 어르신은 문화의 강대국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한민국은요, 자본이면 언제든지 허락이 되는 그런 강대국이 되었어요.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한 나라가 되었죠. 여러분, 이제 국적도 선택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윤리적 소비를 강화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지구촌에 모여있는 모든 생명체는 서로가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인데요. 이 자본주의 세계가 그 판을 치면서 뭐라고 할까요? 미약한 존재들을 함부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비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오는 것이 어떤 그 생태계 질서가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징후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우리가 평균 수명이 120이라고 하는데요. 남은 여생을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도심 속에 살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좀 윤리적 소비를 하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깜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분들은 빚을 지면서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글쎄요, 그런 깜냥이 되지 못해서요. 해외여행을 아직은 그렇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 깜냥에 맞게 어, 몇 군데, 아시아 나라만 좀 몇 군데, 두 군데 다녀왔네요. 그리고 이제 유럽은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사실은 저는 유럽을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각국을 도보로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도보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대중교통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자전거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유럽으로 가면 돼요. 그죠? 유럽으로 가서 걸어서 도보로 자전거로 그렇게 여행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기존의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행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이제 좋은 멋진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믿을 만한 친구, 믿을 만한 친구가 뭐 여기서는 6친구, 5친구나 있는데요. 2명에서 3명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런 그 자본이면 무엇이든 가능한 이런 나라에서는요. 문화의 꽃이 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문화의 꽃도 사실 결국에는 자본으로 만들어진 문화이니까요. 물론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자본이 없이는 꽃을 피우기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화도 문화 나름이죠. 그 얼마 전에 이 마을에 그 사진작가에 대한 그 세미나 강좌가 있었는데요. 그 집시의 삶을 함께 말하자면 그 인류 문화학 교수처럼 그런 그 집시들과 이제 생활을 같이 하면서 사진을 찍은 사진 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 작가가 그 집시의 그 삶을 같이 살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그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삶과 죽음을 따로 떼놓지 않고, 지금 우리 한국이란 나라, 물론 외국도 비슷하겠죠. 그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모든 것을 병원에서 다 해결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집시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 뭐 남녀노소 누구나 그 죽음을 그 맞이하는데 맞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에 대한 그런 그 생각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 이렇게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살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습관대로 사는 거죠. 그냥. 근데 이제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신의 그 한계를 모르고 나대다가는 큰 거 다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유한한 존재입니다. 물론 날파리처럼 하루를 살다가 죽지는 않지만,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일을 해야 하고
또 적당히 공부해야 되고 또 적당히 놀아야 하는 것. 이것이 분배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윗집, 아랫집, 옆집, 뒷집 모두가 다 그냥 오로지 돈을 위해서 사는 거야. 돈을 위해서. 자신의 몸이 어떻게 만신창이가 되든 뭐 돈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 돈에 기증을 하는 거죠. 병원에 기증을 하는 거죠. 병에 걸려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그만 멈추시고 자기 깜냥에 맞게 생활을 좀 뭐라고 할까요? 건설적으로 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적당히 일하고 또 적당히 놀고 또 적당히 공부도 하고. 근데 사실 이게 자본주의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은요. 무조건 테레비를 보세요. 무조건 테레비를 보면 자본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그 우민 정책 중에 아마 TV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스포츠 TV, 축구 이런 것들 예, 열심히 보시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그 남은 여생을 병원에서 보내시거나 아니면 그 병 때문에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삶을 사시다가 가시는 거 원하시면 그렇게 사세요. 그 그냥 텔레비만 보고 아니면 뭐 컴퓨터 게임만 하고 또 아니면 요즘은 핸드폰이 발달을 해서 뭐 유튜브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의식적으로 안 보려고 무진장 노력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작업들 제가 이제 그림책을 들려드리고 이런 작업들이 사실은 그거에 대한 제 스스로 조절, 절제, 자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중에 파는 모든 음식들을 다 흡입하시고요. 특히 육류 많이 드세요. 그리고 해산물 많이 드세요. 그래서 사시는 동안 그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그러고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상납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사시면 병원에 당연히 상납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없게 되죠. 그리고 자본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본의 노예가 되시는 거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자본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TV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유튜버 많이 보세요. 그리고 컴퓨터 게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그 시중에 파는 모든 음식들을 다 섭취하시고요. 그리고 육류 많이 드세요. 그리고 해산물 또 많이 드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